남북평화교류연구회 가칭 서울평양교류연구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알다시피 워낙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게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만큼이나 연구단체 활동도 참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마음들을 끊어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어쨌든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 하나로 모아질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어떤 남북관계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이병도 우리 남북평화교류연구회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구회에서 어떤 뭐 평양을 간다든가 대내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우리 마음을 모으는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우리 남북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어려운 경제를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출구 전략으로 개성공단의 재개와 또 금강산 관광의 재개 촉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북평화교류연구회도 그런 일환의 활동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퍼포먼스로 어쨌든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그 퍼포먼스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각각에는 협의회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서 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남북교류가 좀 활발하게 돼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하는 그런 남북교류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법률안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꼭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이 됐던 통일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돼야 되는 게 올바르다. 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어쨌든 두 가지 법률안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꼭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번에 우리 연구단체에서 의제로 채택을 해서 각 시도의회에서 건의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오늘 건의서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원걸 의장님께서 나름대로 갖고 계신 통일에 대한 의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 또 다짐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또 우리 한방열 남북교류협력 추진 단장님 오셨는데 뒤에 계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사실은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교류협력 추진단이 오늘 상임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우리 기획정책 소속에서의 어떤 부서의 업무지만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의지를 모아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들을 다져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좀 끝까지 함께해 주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의 부의장 김정환입니다. 우리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초청 강연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황 회장님 비롯해서 아마 오늘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인구 회장을 비롯해서 아마 연구회 현재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 열렬하게 저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무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셔서 강연까지 해주시게 된 우리 김홍걸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늘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게 되면 늘 답답하고 서운하고 늘 그렇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정상회담 여러 번 열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문호가 이렇게 활짝 열리질 않아서 늘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내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이제 북쪽에서 문호가 개방이 되게 되면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이제 초청 강연이 우리 서울시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서울시 의회가 준비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강연 축하드리면서요. 성공적인 강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2019년 즐겁게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4.27, 9.19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한반도 문제가 잘 풀릴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졌었는데 지금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로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직은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4.27, 9.19 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졌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북측과 미국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서 지금은 우리 한국의 입장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9.19 특히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렸을 때 저도 특별 수행원으로 그때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대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15만 군중이 모인 경기장에서 연설을 한 것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북한에서는 이 최고 지도자 외에는 절대 다른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과거에 북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중국, 소련 등과 북한이 사이가 좋을 때도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왔을 때도 뭐 길거리 나와서 환영은 하고 했지만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기회는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대동해서 또 백두산까지 같이 올라갔었죠. 상당히 대접을 잘 받은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도 참 기분이 좋았지만 돌아온 후에 점점 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렇게 파격적인 대접을 해준다는 것은 그쪽도 우리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해준 것인데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해준다면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미국의 태도 변화, 예를 들어 뭐 종전 선언이 됐던 또는 제재 부분 해제가 됐던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됐던 그런 것들을 끌어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그때 처음으로 이 북측이 그때까지는 미국하고만 핵 문제를 논의하고 남측과는 핵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그 금기를 깨고 그 전에는 남쪽에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는 너희를 상대로 핵을 맞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은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의 태도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북의 지도자들이 합의를 해서 영변 핵시설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상응 조치를 받아낸다 하는 그런 합의를 처음 만들어냈는데 결국 하노이 회담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에게만 이 북한이 원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운하고 배신당한 일종의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전반에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북측의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소한 제재가 30-40%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북측과 미국이 이 실무 협상에서 확실하게 미국의 어떤 약속을 다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만 하면 뭔가 어느 정도 합의는 될 것이다.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먼 길을 왔다가 빈손으로 갈 리는 없다 하는 뭐 많은 사람이 물론 그런 생각을 같이 했었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막연한 기대를.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좀 속셈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이 보도에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자기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망신 주는 그런 증언을 하게 돼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언론과 이 민주당 또 대북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한 합의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를 해가지고 오더라도 무조건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 또 그쪽에서 제대로 이 반대급부를 받아오지 못했다 하는 식으로 몰아붙일 기세였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제 관례상 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긴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만 먼저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차라리 거기서 판을 깨고 북측으로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내는 그런 항복을 얻어낼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노딜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판문점 회담에서도 사실
그때 제가 만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물론 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 북미 간의 협상이 끝난 게 아니다. 아직은 판이 깨지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저 김정은 위원장 체면 좀 살려주고 그럴듯한 립서비스 정도 해주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미국이 그동안 보여온 강경한 태도, 이 융통성 없는 그 태도를 바꾸고 뭔가 의미 있는 양보를 하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김정은 트럼프 방문전 만남은 그냥 깜짝 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우려했던 대로 결국 큰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 군사훈련 취소 내지는 무기한 연기를 약속했던 것 같은데 지난 여름에 사실상 이름만 바꾼 채로 군사훈련이 진행이 됐고 또 시뮬레이션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하던 작전들 특히 북한에 침투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는 그런 작전까지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북측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 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측은 이제 하노이에서 망신을 당하고 김정은 위원장 최고 전범인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든 이 체면을 다시 살리려고 계속 시도를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미사일 날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지난번 스웨덴 접촉에서 좀 강한 요구 조금 무리하게 들릴 수 있는 요구를 해놓고 미국이 안 받아주니까 그냥 철수해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노이에서 당한 것에 대한 이 안갚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에서 이제 금년 말까지가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현재 이 남북 교류조차도 미국과의 어떤 합의 좀 분위기가 나아지는 그런 것이 없이는 남북 간의 교류, 민간 교류조차도 아예 중단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주면 자신들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약점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북측이 하노이 회담 전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미국 측에서 보고 원래부터 제재 만능론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 우리가 조금만 압박하면 그들이 항복을 할 수도 있겠다. 또 그들이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형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더 압박을 하면 물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북한 측에서는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 남북 교류가 그렇게 닫혀 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이 남북 관계의 문을 닫아놓고 당국자들에게도 남쪽과 접촉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남측은 지금 상대해 보니까 UN 제재 또 미국의 반대를 핑계로 대면서 우리 쪽과 뭔가 의미 있는 교류는 하질 못하고 있는데 남쪽에다가 뭐 요구해봐야 소용이 없다. 차라리 미국하고 협상을 전념해라. 미국과 일단 협상이 풀리면 남쪽은 저절로 오게 돼 있으니까 남측과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아쉬운 소리 남쪽에 해봐야 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저도 이 북측 사람들을 작년 초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풀리기 시작한 후로 2년 가까이 상대해 봤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해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자신의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 때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 맞았구나.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인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위원장과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일성 주석은 물론이고 김정일 위원장만 해도 이제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어렸을 적에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봤고 그저 수령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쉽게 권좌에 오른 것이 아니고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나서 50이 넘은 나이에 이 권좌에 오른 사람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재벌로 치면 이제 3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위 금수저였고 또 30살도 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는 바람에 1인자의 자리에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받은 과정도 해외에서 그래도 외국물을 먹었고 북한과 바깥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던 과거의 북한의 지도자와는 좀 다르다. 김일성, 김정일 이런 시대에만 해도 민족을 찾고 뭐 신세진 사람들 챙겨주고 이렇게 의리를 찾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냉정하게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입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무엇을 갖다 줄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 본 후에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을 정한다는 얘기고 과거의 김정일 위원장처럼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통 크게 하루아침에 내놨던 그런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쉽게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것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6.15 이후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자면 6.15 이후에 몇 년 동안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우리가 정말 북한 경제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한반도 신경제, 북방 경제를 우리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친 겁니다.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금강산을 내놓고 나서 나중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현대 아산 측 관계자들에게 반농담으로 이제 금강산은 현대 건데 나도 앞으로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였고 개성공단도 군부대가 있던 전략적 요충지를 다 정리하고 우리에게 내주면서 토지 이용료를 받는 것조차도 우리 쪽에서 가르쳐 줘서 그제서야 그걸 챙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루기가 쉬운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게 좀 고자세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도 지금 당장은 이 유엔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해외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개방되기만 하면 제재가 풀리기만 하면 북한에 대한 투자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안 하더라도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이 동남아 화교권이라든가 중동에서까지도 투자를 받을 준비를 북한은 착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북한이 옛날과 달리 이제 경제 발전을 시킬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자본만 가지고 자본력만 가지고는 이 해외 경쟁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신경제를 개척해 나가려면 북한과 남한이 서로 꼭 필요로 하고 또 같이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솔루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북방 경제가 열리는 시대가 와도 남들에게 이 북한 경제의 알짜 열매들을 다 내주고 우리는 귀국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 측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인들은 중국 정부에서 신호만 주면 바로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로 치면 중국 측은 지금 출발선에 서가지고 총소리만 울리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측은 와카룸에 앉아가지고 아직 유니폼도 안 입은 상태에서 언제 경기 시작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하는데 그것은 북에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는 사양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에 가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수자원 공사와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보고 왔지만 지금 북한에서 이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금강산 쪽이라든가 이 강원도 쪽에 이제 무리하게 댐을 만들고 수력으로 발전을 하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들도 거기에 돈만 많이 낭비할 뿐
기술적인 면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투자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쪽에서 댐으로 물을 막아버리고 엉뚱한 데로 물줄기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이 수자원에 있어서 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오질 않아서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에다가 전력을 공급해주고 대신에 그 물길은 남쪽으로 트도록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서로 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또 북한에서 필요한 이 시스템 운영의 노하우, 선진적인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은 역시 같은 민족이고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또 형편이 비슷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그래서 북한이 남쪽에서 받아가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도 좋고 또 우리에게도 이 북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북미 간의 이 협상을 좀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북한에서는 금년 연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해놨죠. 그런데 지금 미국 국무부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내 반대 세력 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양보나 합리적인 대안 내놓는 것에 이 소극적이고 그건 항상 그 사람들은 그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탄핵 위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전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기대를 갖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이런 정상회담을 3번이나 갖고 그렇게 북한 핵 문제를 일단 이 미사일 핵실험 동결로 가져갔다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상대에게 양보하라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정한 12월 데드라인까지는 응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구정 정도까지는 어떤 돌파구가 작은 돌파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3월 정도가 되면 빅딜은 아니더라도 스몰딜 작은 합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양측이 다 이 파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미 간의 이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또 그러지 않고 다행히 양측이 합의가 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경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가지고 미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가 치고 나가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우리 지자체라든가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국제적으로 공공 외교를 펼치고 남북 교류를 위한 노력을 해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